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옥정 신도시 네. 우리의 나와바리 순찰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놈이 밤새 아파트를 훔쳐가지 않았는지 돌아보러 갑니다. 예. 그래서 철근이 저기 요새 귀하다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째로 뜯어갈까봐.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네. 4-1 음. 4-2 블록이 우리 대방 2차였죠. 그렇죠. 4-1 블록 여기에 이제 앞으로 분양할 겁니다. 공공 분양. 여기 이제 후분양이에요. 네. 이제 20평대고. 네. 근데 얘가 보니까 21평, 24평 이런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이 2개예요, 21평에도. 네. 그래서 그렇게 젖은 게 있구나. 여기 역광이라 잘 보일라는지는 모르겠네. 카메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거. 네. 요게 4-1. 요게 4-1이고 계룡이에요. 네. 후분양이고. LH 공공 분양. 네, 후분양이고. 원래 올해 분양할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내년에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얘도 위치는 괜찮은 편인데. 그렇죠. 대방 2차가 앞에 있어서 아마 대방 2차의 후광호가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대방 2차하고 같은 블럭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선으로는 대방 3차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메인 도로에 있는 애입니다. 네. 메인 도로에 걸쳐 있는 애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현장으로 좀 더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네. 요즘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정권이 잘못해서 뭐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그렇게 뭐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그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불타버린 집까지도 네. 매물이 없으니까 미국에 산불에서 불타버린 집까지 매물 나오는데 너도라도 산다고 난리죠. 다른 나라도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구나. 매물이 잠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미치게 오르고 있다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우리나라만 아니라는 오른 게 거죠. 아니라 예. 태국, 필리핀까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혹은 그 나라 정권이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는 안 해요.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네. 저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 머니 이걸로 인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유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휘말리면 집값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집값이 왜 올랐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다음에 거죠. 집값이 조정을 받을 때는 네. 어디에서 원인이 와서 집값이 조정이 될 건지 이 냉철하게 원인을 봐야 돼요. 집값이 오른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지금 집값이 오른 건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유독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휘말리지 않으셔야 지금 집값에서 영원히 집을 못 사거나 네. 아니면 무턱대고 사다가 거지가 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대방 2차. 여기가 대방 2차입니다. 우와. 확실히 타워형이 좀 웅장하긴 해요. 네, 밖에서 봤을 땐 멋지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모자 벗을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씩 벗고 있어요. 동마다. 동마다? 네. 그런데 저쪽은 벗었네. 네. 이야, 대방 2차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얘가 언제 입주죠? 내년 10월이요. 내년 10월 입주. 자, 지금 옥정 신도시에는 네.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이 없어요. 나는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지도 않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분양권 살 수 있게 해달래. 나도 못 산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고 불법이죠. 못 사요.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뭐 구해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6개월 전매 제한 때문에 얘네들은 입주 때 전매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죠. 그렇죠. 물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네. 한꺼번에 나왔다가 한꺼번에 없어져요.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양주 옥정 A 4-1 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공공 분양이고 네. 얘가 내년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얘 분양하면 아마 사람들 많이 몰릴 거예요. 이제 여기도 분양 가격이 네. 그래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는 초창기에 비하면 네. 뭐 기존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이 가격이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분양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34평을 분양받기에는 대출 제한이라든가 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분양가가 많이 상승했고 네.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예 계속 34평을 기다리고 못 사는 것보다 20평대라도 사고 돈을 조금 벌어서 얘를 팔고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반드시 한 번에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가오가 있지. 난 가오가 없어요. 24평이라도 그냥 주면 들어갔다가 팔고 34평으로 갈래. 그 가오는 돈 많으신 분들이 잡으시면 되시고. 이게 저희도 이제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여기에 보태서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 네. 물론 통장이 빵빵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청약 통장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약 통장이 빵빵하시지 않은 분들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3년 이상 무주택 우선이에요. 네. 반드시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민간 분양은 가점으로 움직이지만 여기는 무주택 기간으로 움직이는 네. 거니까 요거 판단하시고 청약 통장에 저축액이 많은 순서예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회천 공공분양 때문에 많이들 이번에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흥은 얼마만큼 젖었나 중흥을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지하도를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네. 다니다 보니까 편해. 네, 그렇죠. 여기 메인 도로에만 지하도가 2개 있는데 네. 다니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신호등 하나를 그냥 없이 지나친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알았어. 빨리 가죠. 2개를 없애잖아요 지금. 네. 신호등 2개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더라고 이게 속도가. 맞아. 이 2개를 거치지 않으면 한 5분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고. 그렇죠. 신호가 안 굉장히 걸리니까. 빠른 시간이에요. 네. 자, 지금 오른쪽에 중흥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색이 어느 정도 다 맞춰진 모습이고. 그렇죠. 얘가 언제 입주죠? 내년 5월이요. 아, 내년 5월. 네. 요거 지금 쓰레빠 상권이 필요하신 분들, 쓰레빠 상권에 그 다음에 쾌적한 공원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주문 괜찮습니다. 네. 요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36개월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오셔야 돼요. 입주할 때 와야 되고 물건이 한꺼번에 풀리는데 네. 지금 양도세가 60%잖아요. 네. 이게 한꺼번에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세 물량은 확실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도세보다는 차라리 그냥 전세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중흥 요 전세를 한번 사시다가 뭐 나중에 구매를 2년 후에 구매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가 되면 또 양도세가 이제 비과세 되시는 분들이 팔 거니까 그때는 물건이 조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편의시설 바로 옆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중흥 내년 입주할 때 새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새 아파트는 진리지. 아무도 안 된 거지. 비닐 이제 갓 뜯은 거 신상 그죠? 네. 그 맛에 저기 새 아파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빨리 바뀌어. 네.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형식들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맞아요. 저쪽 중심 상업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거 전용 단독주택 부지로 왔습니다. 이쪽에는 잠깐 차를 세우고 얘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저 앞에 있는 게 지금 중흥이죠? 네. 중흥이 내년 5월에 입주니까 분양분 입주가 줄줄줄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동안은 공공분양, 뭐 민간 임대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네. 내년부터 분양한 애들은 대부분 다 민간으로 직접 분양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옥장의 가치가 이제 판가름됩니다. 그렇죠. 가격도 고착화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격이 꾹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팍 뛰었는데 네. 이제는 가격이 고착화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착화 되느냐가 달려 있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중흥이에요. 네, 그래서 중흥 중흥이 조금 의미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신 대성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대성입니다. 대성인가? 대성이죠. 네. 한신은 저 앞에고 네. 대성은 여기 이평사차 224동 쪽이고. 네. 그래서 요 대성이 입주 기간이 좀 더 빨라요. 네. 한신은 36개월로 공기를 마쳤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네. 왜냐면 걔는 또 큰 평수가 좀 많이 있었거든. 음. 근데 대성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배짱으로 그냥 분양했습니다. 네. 사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진짜로 다 팔았어요. 금방. 네.
그래서 요 대성도 이게 언제 입주죠?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 네. 그래서 한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대성시 내년 11월이네. 대성이 내년 11월이요? 지금 요 대성이 네. 우리가 입주 기간을 찾아보니까 22년 11월이래요. 네. 정확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입주하지?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세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구나. 네. 우리가 맨날 너무 그 1500, 1800, 2000 뭐 이런 거 익숙해져 있나 봐. 800세대, 805세대. 805세대. 2편은 1차보다 조금 더 많네. 네. 그러니까 얘 공기가 짧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의 입주 물량은 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내년, 내후년, 이제 24년까지 계속 있어요. 24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회전 신도시까지 같이 해서. 정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그동안은 공공 분양, 뭐 민간하고 다 섞여 있었고 민간이 제일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민간 분양한 것들이 내년부터 계속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분양이 끝난 A1 님파밀리에 걔가 2049세대잖아요. 얘가 2024년 2월에 입주해요. 금방이네.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중흥 에스크레스부터 2024년까지 쭉 있어요. 네, 이제 신도시에 오셔서 한번 네. 살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부터 전화를 전체 주세요. 네. 내년부터는 뭐 전세 물량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분양가 상태로 전매하면 양도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나온다, 몇 개가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때 가서 그때의 대출이라든가 대출이 분위기라든가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라든가 여기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을 얼만큼 잘 협조를 해주느냐 은행에서 그거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서 급하게 처분해야 하실 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죠. 그때는 분양 가격은 싸고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나올까? 난 또 그게 또 궁금하기도 근데 해요. 이거죠. 하나는 전세를 주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집을 대출 받아야 돼. 근데 집이 두 채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팔아야 되는구나, 무조건. 대출이 가장 큰 관건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은행에서 협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러면 두 개를 다 전세를 놓는 수밖에 없네, 방법이. 하나를 전세를 주고 하나를 내가 대출을 받고 들어가겠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뭐 두 개를 다 전세를 주든가 아니면 하나를 내가 팔든가 매각하든가.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시겠죠, 입주 때. 그 두 개를 사신 분들은 돈은 남았지만 많이 벌었잖아요. 네. 벌었지만 고민이 크네. 그렇죠. 한신은 네. 어디다가 잠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네.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2023년 4월이요. 2023년 3월에 몇 가구죠, 얘가? 4월. 4월? 4월에 몇 가구죠, 얘가? 767가구. 767가구면 대성보다 좀 작네. 큰 평수가 좀 있었나 보네, 여기가. 네. 큰 평수가 최대 몇 평이죠, 얘가? 39평이요? 39평.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네. 역시 또 49평, 59평 이분들은 올 데가 없어요. 네. 집 팔면 큰일 나. 이분들 집 팔고 이사 오면 그냥 거기 계셔야 돼요. 좁아서 올 수가 없어요. 난 요새 불만인 게 너무 작은 평수들만 짓고 큰 평수들을 안 져서 큰 평수 사람들은 옮기지를 못해. 49평, 59평, 뭐 79평 이런 걸 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불만이야. 네. 회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어주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회천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LH에서. 민간 분양사가 해야죠. LH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토지 공급 사이즈를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먼저 정하잖아요. 토지의 용도를 정할 적에 그걸 작게 정했다.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실장님 얘기가 무슨 말 얘기냐면요. 아파트는 그 아파트보다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사이즈가. 신도시니까. 얘는 8호까지만 해라. 또 어떤 거는 8호 초과를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지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 토지를 분양할 적에 공급할 적에 이미 거기에는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60에서 8호, 어떤 거는 8호 초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획도를 보면은 8호 초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나도 못 봤어. 저기밖에 못 봤어요. 회천에서도 그 A9 복합, 주상복합밖에 못 봤어요. 없죠. 주상복합 그 큰 평수 박 터지겠는데.
그러니까요. 신도시는 살고 싶은데 기준주택이 낡아서 49평, 59평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없다. 그렇죠. 옛날 49평은 되지게 커요. 네. 요즘 거하고 틀려요 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옥정 신도시로 오고 싶은데 갈 곳이 없죠. 네. 들어가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작아. 네. 그 다음에 그 현관에 우리 옛날 그 대형 평수들 보면 현관에 워크인 창고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방 하나짜리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 가장 이제 불만인 게 욕실이 작은 거예요. 네. 그건 나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 우리 그 고읍에 49평 지금 신도브레뉴 네. 49평만 해도 욕실 얼마나 커. 그쵸. 많이 워크인 크죠. 창고 보세요. 알파론 저리 가라야. 네.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여기를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큰 평수.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집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거지.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런 거지. 집이 없는 그분들도 이제 좀 새 집으로 옮겨보고 싶은데 거지. 자기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못한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 네. 상향을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를 갈 수는 음,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간단하게 우리 나와바리들 돌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 가장 문제는 뭐냐? 대표수가 없다. 그게 대형 평수가 옥정에만 없어요. 덕정도 있고 고읍도 있는데 그리고 이 양주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고착화되고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굳히는 거는 내년 5월부터 네.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그동안 민간 분양했던 것들이 계속 입주를 시작하고 이때부터 가격이 완전하게 이제 형성이 되고 고착화되고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가격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민간 분양분이 그만큼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대규모 물량이 입주를 시작하고 이제 매매가 시작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옥정 신도시의 가격이 완전하게 형성을 하고 고착화되고 굳혀갑니다. 완전히 네. 콘크리트로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중흥 저기 앞에 보고 있는데 중흥이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끊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또 중흥이 2개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 네. 지금 이분들이 고민이 깊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네. 우리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책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은행의 태도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정말 그때 은행에서 어떻게 그 말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의. 근데 세금과 은행 대출 문제는 참 어려워. 특히 네. 은행 대출 문제는 원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줄래요. 그럼 끝나는 거야. 실시간으로 바뀌고 지점마다 많이 틀리고. 왜 그래요? 그럼 우리 내부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 우리 내부 기준이 바뀌었다니까. 그건 지 맘이거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입주자 점검날 이때 이제 은행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은행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옥정 나와바리 둘러봤고요. 네. 우리 나와바리 누가 훔쳐가지 않고 잘 있다. 짓던 동들 다 그대로 잘 있다. 그리고 2012년 내년 5월 중흥이 스타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끊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과연 물량은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집을 찾아서 올 건지 전세 매매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전이에요. 이때까지는 예행 연습. 그렇죠. 연습이었고 군사훈련 이제 훈련 정도 한 거고 네. 내년부터는 정말 전쟁입니다. 이제 내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요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